그래 정말 우리 형제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근데 정말 이게 첫 장편 데뷔작인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동물적인 그 접근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본인은 계속 막 아 형 이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막 이러지만 쭉 들어가면 눈빛이 확 변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깜짝 놀랐었고 내가 약간 나 당하고 있나? 자꾸 얘가 약한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춤만 하면 갑자기 동물이 되니까 정말 농담이지만 정말 제가 오히려 자극을 많이 받았고 제가 그래서 더 태균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좋은 어떤 힘을 많이 받았던 것 칭찬은 릴레이인가요? 아니 칭찬 릴레이인데 처음에 제가 아까 좀 불안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불안함을 잠재워 주신 분이 또 형님도 하세요. 그냥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너 믿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의 어떤 외형적인 질문 이런 외형적인 이런 안심을 주신 게 아니고 되게 그런 유머나 일의 집중도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맹목적으로 믿고 기대서 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 풀고 되게 짐승같이 동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쌀가마니 이렇게 서로주는 형제처럼. 아니 그래서 그 명로 배우가 정말 동물적으로 해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근데 이설 배우도 동물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아수라판이긴 한데 내가 정신 똑대기 차려야겠다. 근데 정말 현장이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독님도 배우들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작업.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설 배우 얘기 나왔는데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태균은 이형을 좋아하는 건가요? 좋아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을 보면서 정말 그런 대사죠. 저런 머저리 같은 애가 뭐가 좋아서 근데 그런 어떤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남녀로서 남자로서 정말 소소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되게 비겁한 스타일이죠. 태균은 참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저랑 같이 굉장히 다른 사람 같아요. 비겁한 태균. 진짜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꼭 물론 좋아하는 마음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뭐 1%도 없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 형은 예전부터 뭔가 이 동네에 조금 예쁘고 그런 편이었을 거고 잘 나가고 그 동생에 대한 그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알고 싶었을 것 같아요. 쟤는 뭐가 진짜 제가 뭐 이렇게 좋다는 거지. 그 말씀하신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희 촬영 끝났거든요. 네, 이제 감독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맨 끝에 이제 노래방 씬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때 이제 인숙이 그 마이크를 잡고 원래 이 시나리오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해도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오래오래 이렇게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파이팅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자고 있는 태균의 모습을 붙여주면서 또 개슴치레 들으면서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해석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인수는 파이팅 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현실은 파이팅이 안 될 것 같은 태균의 모습으로 이제 끝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어떤 분은 또 거기서 뭐 다시 눈을 뜨면서 살아가야 되는 뭐 태균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거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원래 인숙이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정도를 한다라는 것만 생각한 채로 이 그 정도를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 사람이 말을 할 건지. 원래는 뭐 속마음을 더 막 얘기하는 버전도 있었고 그걸 이제 촬영 당일날 메모장에 써서 갔었거든요. 메모장에 써서 어떤 지금 버전이 있었고 조금 간결한 버전이 있었고 인숙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긴 버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인숙이 말을 하게 했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인숙으로서도 그 전까지 뭐 태균에게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서 이 남성적인 사회에서
이혼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좀 그렇게 뭐랄까요? 기쁜 상황만 있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세세하게 작게 이런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뭔가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도 회가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지 않을까. 나는 뭐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나는 여기를 긍정을 하고 있고 나를 긍정을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계속 파이팅하면서 살 거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태균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모두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인수 캐릭터도 그렇고 미영 캐릭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형화된 그런 여성 캐릭터는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배우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각자 태민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앞으로 태균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지 상상을 해보신다면. 저는 진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서 떠오른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태민이는 미영이를 찾아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기철형 밑에서 카센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태민이는 이 사람이랑 싸운 거 그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태민이한테 싸우고 나서도 카센터 바로 찾아가고.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그랬거든요. 이거 방금 그렇게 맞닥뜨렸는데 또 찾아가? 근데 태민이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찾아야 돼. 그리고 미영이가 떠났어도 살아야 되니까 제일 친했던 기철이 형 밑에 가서 카센터 일하고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썬더버드를 만들고 또 다른 태민이한테 욕 먹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유치장에 들어가서 네 그런 형벌을 받았겠죠. 받고 이제 나와서 뭐 집행유예가 됐든 뭐가 이제 나와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은 계속해서 내가 믿는 것들 내 자존감을 채워주는 어떤 것들 서울에서의 그 짧지만 않았던 그 기억들 내가 왜 사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북에서 그걸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서 45분까지 끝내야 된다. 이후 회차 상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 때문에 비워줘야 되니까요. 앞으로 15분 남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질문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우 배우님은 고무줄 몸무게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지금은 썬더보드보다는 약간 슬림해지신 것 같습니다. 헤어질 결심에서는 풍채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부천영화제에서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린다고 또 관객분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상 받을 때 부천영화제 내백상 심사위원이어가지고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박수 많이 쳤습니다. 믿어주세요. 이게 카메라 앞에 연기하면서 정말 상을 처음 받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뭔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상을 받을 때 이거는 제가 연기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같이 촬영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앞으로 상을 받으러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뭔가 울컥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앞으로 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처음에는 전문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트레이너들 말대로 했고요. 이제는 저의 노하우가 완벽하게 생겨서 이렇게 체중을 뭐 20kg 정도는 3개월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최근에 저도 이제 검진을 받아봤더니 이렇게 말랐는데 체지방은 비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게 돼서 요즘엔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심한 어떤 체중 증량은 좀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감독님께 이건 질문이 들어올 건데요. 하나씩 하자. 이게 이제 그 세 배우가 다 하지 않나요? 그 대사를 그죠? 처음에 이제 운동화 찾을 때 하고
그죠? 근데 공경에 몰렸을 때였고. 그래서 그 대사를 넣은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하셨습니다. 일단은 태민 캐릭터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넣었는데 태민은 어쨌든 눈앞에 있는 것만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근데 태균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되게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계획을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 되면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태민과 닮아지면서 일단은 하나씩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태균은 하지 않았을까.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몰려오니까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그게 어쨌든 태민의 말버릇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미영도 그거는 사실 시나리오는 없었는데 미영 이제 설배우가 이제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서 그게 만약에 태민의 말버릇이라면은 이게 미영도 어딘가로 이제 떠나기 전에 좀 중요한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다 해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단순히 이게 영화 속 그 감독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대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 듣고 저희도 뭐 현실 생활에서 하나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씩 해야 된다는 말도 저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감독님께 한 질문인데 맨 마지막에 이제 애인숙의 노래를 이제 마지막으로 삼은 이유는 뭘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자주 듣던 노래인데 이게 그 진행하는 과정이나 처음에는 되게 서정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디스코처럼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인숙이 부르기에 그 가사랑도 어느 정도 맞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엔딩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준모가 하는 대사 있잖아요. 잔인해줘야 돼. 저 정말 휘발유 갖고 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그 준모 캐릭터에게 잔인해줘야 돼라는 대사를 넣으신 이유는 뭔지. 그것도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좋아하는 대사가 참 많네요. 근데 저는 잔인해져야 되는 대사는 안 좋아합니다. 하나씩은 좋아하지만, 그건 별로. 준모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씩도 그렇고 잔인해져야 돼도 그렇고 자기가 다짐하듯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이제 태민이라면 또 태균이라면 하나씩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준모라면은 어쨌든 몸도 약하고 왜소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약자에 속하던 예전 남성 중심의 어떤 학교 사회에서 그런 인물이 뭔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잔인해져야 돼. 그래서 뭔가 꼭 뭔가를 공격하는 입장이기보다는 당하는 입장일 때 그런 말을 되뇌이면서 뭔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쓴 대사입니다. 감독님이 촬영 현장에서 잔인하지 않으시죠? 집요하시죠. 네, 잔인하진 않고 집요하신 걸로 감독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 안에 5천만 원이 있었느냐 그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없는 설정. 저도 계속 믿었어요. 저 5천만 원이 있는 줄 알고 영화 보는 내내 믿었다가 어느 순간 다 없겠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 5천만 원 있다고 계속 말씀하실 배우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아니 저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제 스스로. 아니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나중 가서 그냥 태민이의 모습을 계속 작업하면서 저도 찾아가다 보니까 얘 정도면은 그냥 형 깨어내려고 어제 그냥 술도 취한 김에 한 5천만 원 정도 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되뇌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제 엄청 많이 땄는데 모르겠고 일단 얼마 정도 되겠지. 5천 정도 5천이라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형한테 5천이라고 하고 그랬었어. 자, 5천만 원 구경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혹시 카 액션을 넣어볼 생각은 하셨을까요? 운전도 잘하시는데.
이게 원래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 초보 때는 조금 더 액션 장면이 강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예산이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빼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나중에 카렉션 하셔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잘하는 편인데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다음 영화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또 범죄 요소가 들어간 영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감독님의 어떤 카액션 실력을 연출 실력을 보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그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각자 그 서현우 배우님부터 뭐 당부의 말이라든지 끝인사 이렇게 좀 못했던 얘기 있으면 또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썬더버드 영화 작업은 정말 현장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좀 첨언한다면 제가 썬더버드를 드디어 발견하고 차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막 찾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감독님이 차에 좀 뭔가를 하나 잘 놔뒀으니 잘 찾아보시길 바란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시나리오 내용을 수정해서 진짜 돈이 있나? 5천이 있나?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갑자기 비닐봉다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걸 꺼내보니까 양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독님이 약간 연출 스타일이에요. 장난꾸러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뭔가 놀듯이 뭔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찍었던 것 같고 정말 이 영화 우리 영화가 정말 그래서 더 애정이 깊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의미가 있는 일 같은 게 사실 매번 이렇게 GV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 이렇게 관객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 영화는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무슨 코로나 시대 이런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화 촬영할 때만 해도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심각했거든요. 정말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문제는 이렇게 정말 다행스럽게 이렇게 지구일을 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유행이 있어요. 그 N차 관람이라고. 네. 뭔가 네 요즘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히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N차 관람 힘드시면 주변 분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영화 찍으면서 썬더버드 찍으면서 형님 만나고 감독님 만나고 하면서 촬영하면서 무아지경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어요. 무아지경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대사를 따로 기억해내려고 하지도 않고 동선을 따로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몸이 그대로 하고 있고 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되게 치열하고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걸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저희 열정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서현우 배우님이 말한 씬 자동차 안에서 돈 찾다가 웃는 그 장면도 한 테이크 이렇게 했던 장면인데 사실 정말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작업 현장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다들 서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방식들이 다 되게 뭔가 다들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고맙고 즐거운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게 저는 영화에도 어떤 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 과정이라는 게 어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즐거움 같은 것들도 관객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여러 번 봐야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볼 때는 안 보였는데 감독님 진짜 지배하시네요. 제가 얘기했는데 또 짠해져야 돼. 이렇게 지배하고 잔인한 장난꾸러기로 오늘 정리해보도록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비까지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세 분께서 다시 뭉치셔서 진짜 깐영화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주비 행사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질문 어느 거 선택해 중에 기억이 나는 거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처음에 안일건 배우님은 해야 주셔야 처음에 최초의 안일건 배우님은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또 아니 뭐 근데 태민 캐릭터 어떻게 해요? 비슷한 건 비슷한 저 기억이 나는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 드리는 거살 빼는 거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질문하시면 아니 아. 멀리서 오신 분들 들어오고 생일이신 분들 들어오고 네. 아 그런 식으로 네, 아무거나 해주시면 아 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생일 계세요 생일? 생일은 너무 일주일 전 생일이 있었다. 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아 잠깐만. 지금 기억이 날랑말랑해가지고. 아니면 가시는 길에 하나 봐. 아 축하드려요. 아 그 운이 좋으신 거죠. 네. 네. 그 마지막 감독님. 제가 방금 이제 여기 올라왔어요. 아 그래. 잔인하세요. 잔인하시구나. 집이라고. 그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기서 제일 멀다면. 그럼 여기서 제일 멋진 분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혹시 제일 멀리 앉아 계시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비 끝까지 흥미롭네요.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주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